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사이의 한계를 명확하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방법은 위에 말씀드린 것들 다 해보고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알전 멤버 여러분. 오늘은 아이들의 방탈출 게임 같죠? 네. 침대 탈출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해가 좀 안 가요. 우리 성인이 되고 나면 어떻게든 잘라고 하는데 잘 시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잠자는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시간이라고 지금도 얘기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두돌 무료배 정말 이 문제는 뭐 단골 문제죠, 선생님? 네. 언제나 모든 수면 문제가 그런데 아주 그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브레인스토밍을 잘 해가지고 이후부터 잘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불안해하거나 뭐 무조건 화가 나거나 그럴 일이 아니고 갑자기 방탈출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가 당연히 생각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게 제일 먼저죠. 맞습니다. 진짜로 그날은 목이 말랐을 수도 있고 진짜로 뭐 열이 날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두돌 18개월에서 두돌 이 무렵은 제접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네네네. 데니까 아이가 뭔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나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게 엄마 불안하고 애 불안하고 더해지면 이게 아주 그 상승작용이 일어나니까 낮에는 멀쩡했는데 밤에만 그런다. 그러면 이거 의도된 것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는 뭐 병원에 입원한 뒤 또 어디 갔다 온 뒤 아파서. 네, 아픈 뒤 이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엄마가 많이 들어줬겠잖아요. 그때 이제 습관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되면 이제 의도적으로 아픈 척하면서 엄마를 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울질을 잘 해봐야 되는 거겠죠. 또 이제 두돌 무렵에 애가 힘이 세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권위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엄마 아빠를 자기가 마음대로 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힘들기 시작하면 한 2, 3일 정도 엄마 아빠 머리를 대고 얘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도 좀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인데요. 우선은 원인을 파악을 해야 돼요. 방금 드렸던 이런 원인들 중에 우리 아이가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나 양육자의 도움이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방으로 가서 도움을 줘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선은 다른 방법들로 우리 아이를 안정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을 써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잠들기 전 수면 의식을 좀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수면 의식은 지금 사실 꽃을 피웠을 원령이긴 하거든요. 이 수면 의식이 제대로 세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수면 의식을 제대로 세팅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편안하고 행복한 수면 의식을 해야 자기 잠자리를 좋아하게 되기도 하고 축 늘어져서 자기 때문에 깨어날 일이 그만큼 적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취침 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자극적이고 시끄러운 놀이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거고요. 네. TV나 교육용 태블릿도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잠 타이밍도 사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매번 루틴과 패턴을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잠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아니면은 에너지가 충분히 쓰여지지 않았는데 계속 재우려고 한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잠 간격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낮에 얼마만큼 활동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잠드는 시간, 입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면 베드타임 페이딩 방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잠 시간을 차차 당겨보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인데요. 잠들 때 하고 싶은 게 갑자기 많이 생기기도 해요. 잠자기 전 아이가 미리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게 하기라는 방법을 한번 써볼 수 네, 있겠습니다. 무조건 힘겨루기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도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동기부여.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의 칭찬. 네, 부모의 칭찬만큼 이 나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건 없어요. 칭찬이라는 것은 자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복풍 같은 칭찬을 해줘야죠.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밤에는 사실 어둡게 재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 탈출을 계속하고 침대 탈출을 하려고 한다면 아이가 약간 두려움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수면등을 좀 켜서 아이가 어느 정도 눈의 시야에 무언가가 확보가 되면 좀 무서움을 덜 느끼거든요. 그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방문을 좀 열어둬서 엄마랑 밖에서 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이게 안정감을 좀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1단계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수면 타이밍을 조절하고 수면 의식을 재세팅을 해보고 또 공간에 대한 분위기 환경도 재조성을 했는데도 방 탈출이나 공간 탈출이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다른 개입 방법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일단은 아이 스스로 진정할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목소리로 진정을 시켜보는 것도 밖에서. 도움이 되겠네요. 네. 아이 옆에까지 가지 않고 밖에서 큰 개입은 하지 말고 작은 개입으로 목소리로 안정을 시켜보는 거겠죠. 만약에 두 번째로 아이가 너무 계속 방에서 벗어나서 엄마에게 아니면 아빠에게 계속 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는 약간 더 센 개입이 들어가야 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은 다 해결을 해줬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센 개입, 그거는 공간을 제한하는 거죠. 공간 제한이 넘어오는 것들을 막기 위함도 있지만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억지로 탈출하다가 다칠까 봐. 다칠까 봐. 네.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가 불안하거든요. 네. 공간 제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잔인한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타임아웃을 하는 것 같은 것도 잔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 공간 제한을 하는 것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사이의 한계를 명확하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 방법은 위에 말씀드린 것들 다 해보고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아이를 엄마 방으로 데려오는 걸 시작하면 그 다음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고 하면은 엄마가 가주는 것이지 애를 엄마 방으로 데려오는 거는 가능하지 않는다 생각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3달 정도가 되면은 아이가 밤에 엄마랑 수면 규칙을 지켰을 때 아이에게 스티커 보상을 해주고 그 스티커가 여러 개가 모이면 큰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즉각적인 보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티커 한 3개 정도만 모으면은 좀 더 큰 선물을 해주고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매우 중요하게 아니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긴 한데요. 사실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할 거는 우리 아이의 욕구가 객관적으로 충족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불안도는 얼마인지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이러한 방법들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아이의 개선 방법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서 최소 2주는 일관적으로 유지를 해주셔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경험이 쌓일수록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훈육의 시기가 돼서 훈육에 집중하다 보면 기본을 잊어요. 좋은 수면을 위한 기본이 있잖아요. 이 기본이 다 됐는데 잘 안 되는 경우에 하는 게 훈육이에요. 근데 훈육에 집중하다가 기본을 잃어버리면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안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꿀잠은 알잠!